점검이랑 설계 같이 해야 되냐라는 거 제일 질문 많이 해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점검이랑 설계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따로 그냥 점검만 보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뭐가 있으면은 점검을 면제받아요. 근데 이거 때때마다 달라요. 점검이 재작년 전 3회 정도 쉬었어요. 많이 물 점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1년 차들이 엄청나게 깎이겠어요. 1년 공부하고. 그 뒤로 이제 지금 올해 2년째죠. 올해까지. 점검 어려워요. 맞죠? 이게 쭉 이런 걸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방관들도 어떻게 해요? 소방관들은 어떤 걸 면제받죠? 설계. 소방관들의 설계 면접을 안 받고 점검을 하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점검 쉽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출제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비율이 안 맞잖아. 그럼 점검을 어떻게 해요? 어렵게 출제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점검이랑 설계를 말고 점검만 준비한다면 나중에 가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본인이 1만 시간 공부한다면요. 점검이나 설계를 5천 시간 공부하는 게 더 합격 확률이 높아요. 1만 시간을 점검만 했을 때랑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편해요? 마음이 편치. 왜요? 책 양이 줄지. 마음이 편치. 근데 어마어마해요, 이거 하시려면. 그래서 이번에 재수생들을 합격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같이 보셨어요. 같이. 근데 시작을 이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시작을 점검만 해버리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쵸? 올해는 몇 명이나 뽑을까요? 관리사요. 몇 명이나 뽑을까요? 말로는 300명 이상 뽑아야 돼요. 이건 매년마다 나온 이야기예요. 올해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어디에요? 법적으로 면적 내리면서요. 이제 관리사가 없으면 올해 관리사 여기서 만약에 100명 이하 뽑았다 라고 하면은 1억 넘어버려요. 그냥 수요 공급이에요. 9천 딱 이력서 냈는데 한 10명 20명이 접수해요. 그러면 오너는 일 잘하는 사람 뽑아요? 연봉 제일 낮은 사람 뽑아요? 그냥 제일 연봉 낮고 일 잘하는 사람 뽑아요. 그래도 공평해요. 거의 나이 차이 없고요. 성별 차이 없고요. 거의 공평해요. 근데 딱 이력서 광고를 내면 딱 한 명 들어와요. 2명 들어와요. 연봉이 8천. 들어왔다가 전화했더니 안 온대. 근데 9천짜리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소문이 어떻게 해요 또? 쫙 9천 되는 거죠. 만약 이번에 100명 이하 뽑으면요. 법 적용하는데 문제가 생기고요. 연봉은 바로 그냥 1억 넘어버려요. 지금 지방에서는 거의 9천 넘었어요. 지방에서는요. 그냥 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무조건 마음 편하려고 점검하지 마시고 위험물 기능장은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요. 보험으로요. 보험이다.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마지막 딱 시험 접수하는데 한가문 면제를 그때 눌려야 하잖아요. 집안에 일이 생겼다. 회사에 일이 생겼다. 그럼 2개 다 못하죠. 그때서만은 그냥 보험 정도 생각하시고 하나만 가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 문제가 1이 나오고 이 문제가 1이 나와버려요.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소방이나 한 분야에서 설계와 점검을 나눴기 때문에 그것 좀 고민해 보시고요. 무조건 위험물 기능장 있다고 점검으로 시작을 하는데 좀 위험해요. 여러분 같은 생각을 몇 명이나 하고 있을까요? 다 하고 있지.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가 동시에. 그래서 지금도 보더라도 점검반이 2배 많아요. 설계반보다. 맞죠? 점검반 50명이면 설계반 50명이면 점검은 100명이에요. 시장이 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출제하신 분들은 고2로 어떻게 해요? 과목별로 줄이기 위해서 점검을 좀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도전 같지만은 좀 고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궁금한 거야? 1만 시간을 마셨어요. 2만 시간 있다면
모든 시험에는요 항상 평균값이 있는데요. 항상 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운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에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냐면요, 모의고사 보면 항상 저기 지금 답안지 붙어 있잖아요. 항상 1, 2등, 3등이야. 매주마다. 모의고사 보면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시험 때 갔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우르르 놓쳐버렸어요. 20점짜리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냥 안 돼. 운이 없다는 거죠. 수능도 똑같아요. 모의고사 보면 전국 10등 안에 드는 친구가 실제 수능 시험만 보면 매일 꼴등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님한테 가서 상담받느라고 스님이 또 이제 앞에 있는 교회로 데리고 왔대. 얘 자살한다고. 상담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 안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려서. 이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가 긴장을 해보면 항상 오류를 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난관이 있으면요. 시험 문제가 좀 이제 함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만 우회를 하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약간만 우회하면 되는데 긴장한 나머지 어떻게 풀어요? 긴장한 나머지 그냥 돌직구 날리거든요. 공부했던 그대로. 이게 긴장한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이거 조심하세요. 본인은 계산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계산 문제가 싫대. 근데 막상 모의고사 보면 어떤 분이 더 잘 풀어요? 싫다는 분이 더 잘 풀고요. 이 좋아한다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계산 문제를 좋아하나 잘하나 나중에 한번 시험 보시고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정말 잘 풀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설계 이제 계산 문제 때문에 많이 포기하신대요. 같이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수학 문제, 계산 문제 좋아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몸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꾸준히 해서. 근데 여기는 진짜 있어요. 운 좋은 분들. 어떤 분은 바빠가지고요. 어떤 분은 이제 막 자료 가지고 한 뭐 라면박 사놔가지고 정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딱 한 분 것만 그냥 100% 소화하신 분이 있거든요. 라면박 하나 떨어졌고요. 라면박 하나 돼요. 그 딱 300문제, 뭐 500문제 그것만 가지면 분은 붙고요. 웃기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는 운이 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운이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학원만 12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고 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요.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합격시키라는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운이라는 것은 본인 시험 때 당락이 좀 결정되고요. 근데 그날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해요. 컨디션 중요하고. 또 궁금하신 거예요? 본인 합격할 수 있냐고요? 몰라. 왜 나한테 물어봐? 돗자리가락.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뭐냐면 IQ와 암기 테스트요. 지금 외부 업체 섭외하려고 좀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궁금하시죠? 본인의 IQ와 암기력 테스트. 지금 그걸 해가지고 먼저 상담 오고 학원 오면은 먼저 그 테스트라고 시험 공부하라고 시키려고. 괜찮죠? 그쵸? 이미 딱 테스트 한번 해보고 선생님 이쪽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분이 관리사 준비하시는데요. 그 와이프랑 자기 장모님이 전물 진짜 좋아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전물 봤더니 자기 신랑이 내년에 시험운이 정말 좋대요. 1년이면 다 될 것 같길래 그분 진짜 1년 딱 해보시더라고요. 열심히. 그러더니 머리도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냥 책 있는 그대로 쓰더라고요. 정리도 필요 없더라고요. 화장님은 정리도 필요 없고요. 책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1년 안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지. 진짜 포기를 딱 하더라고요. 왜냐면 1년 넘었잖아요. 정말 훌륭한 이게 결정력인데요. 대신요. 머리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 남으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한 6개월 동안 시험 끝나고 방황하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해? 6개월 했다가 또 시험 끝나고 6개월 방황했다가 또 6개월 공부했다가.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 몸뚱이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요. 그래도 치킨 장사보단 낫다.
자본금 많이 안 들잖아요. 장사 안 해보셔서 그래요. 우리 문기현 기술사님, 지금 기술사반 하시는 우리 부원장님이 치킨 장사 해봤대요. 자기는 죽어도 장사 안 한대요. 지금 편하대요. 중년이 선택할 게 많지는 않아요. 맞죠? 사업을 하시든지, 로또를 하시든지, 아니면 관리사 공부를 하시든지. 맞잖아요. 로또 확률이 얼마큼이냐면요. 25만 개의 동전을 가지고요. 63 빌딩 올라가서 던졌어요. 그럼 25만 개의 동전이 같은 면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한 면을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환장하는 건 뭐냐면 매주마다 그런 인간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중년의 선택은 별로 선택폭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금방도 이제 옆에서 2차 반 들으신 분 막 쫓아와서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제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놈에게 자신감이 생기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줄어들까요? 더 생길까요? 줄어들죠. 왜요? 어려우니까. 왜 공부를 하면 갈수록 자신감이 왜 줄어들까요? 양이 많잖아요. 휘발이 돼요. 뒤에서부터는요. 현상 유지가 힘들어요. 이제. 그럼 계속 뭘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하는데 반복할수록 딱 한 달 동안 보고 딱 첫 페이지 넘겼더니 갑자기 첫 페이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자신감이 팍 떨어져요. 그래서 또 해서 이제 또 한 달 또 왔어. 한 달만 또 돌렸는데 또 보는 채예요. 이게 반복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져요. 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요. 이 자신감 있게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2차 때 마지막 가면요. 정말 완전 엄숙해요, 분위기가. 왜냐면 거의 뭐 2년, 3년 투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싹 하고요. 시험 보면 이제 막 갑자기 끌어올리지,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조심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자신감을 시험 보는 그날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자기의 역량에 맞게 공부량을 선택해야 돼요. 이해 가세요? 자기 역량에 맞게요. 자기 능력이 딱 이만큼이면요. 딱 이만큼에 맞춰서 공부량을 잡으면 돼요. 근데 항상 오버페이스를 해요. 토요일 날은 여기 있다가 일요일 날은 저기 갔다가 저기는 친구한테 자료 뽑고. 이걸 뭐냐면요. 자기의 실력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면 좋죠. 당연히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유효전력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을 피상전력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무효전력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공부가 유효하게 이번에 내년에 합격하실 확률이 유효해요. 기분이 좋죠. 우리 선생님은 내년에 합격할 확률이 피상적이에요. 우리 선생님 공부하는 거 보니까 무효해요. 네, 그래서 꼭 자기의 역량을 분명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역량을 항상 높이 보더라고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기초도 없이 까졌다. 눈만 높아졌다는 거죠. 기초도 없이 안목만 높아서 하면 다 좋은 거 알아. 이 책 저책 보면 다 좋은 거 알아요. 본인이 못 쫓아가. 힘만 늘어요. 자신감은 떨어져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요. 겸손함이 생겨요. 여러분 관리사 붙으신 분 한번 보세요. 기술사 붙으신 분 보세요. 똑같은 인간인데요.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 좀 우수해지고요. 그다음에 겸손해요. 왜냐면 자기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 그럼 다시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작할 때 너무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너무 달리지 말고 지금부터 달리시는 분이 내년 10월까지 쭉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달려. 지금부터 공부는요. 재밌게 하셔야 돼요. 즐겁게. 분명히 천재가 있거든요. 저는 스승으로 한번 만나봤고요. IQ가 152였어요. 그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리점이 왜 필요하냐. 화전점 그냥 외우면 되지. 외워져요? 왜 저 암기하고 장난이? 그런 분 한 번 봤고요. 한 분은 뭐냐, 천재를 능가하는 뭐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당할 수가 없죠. 노력하는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야? 즐겁게, 즐기는 사람이요. 이거 진짜 방법이에요. 근데 저도 즐겁다라는 것은요, 공부 7년 만에 깨달았어요. 어느 날 막 이렇게 화전기냐고 공부하다가 현장 갔더니, 그게 이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면서요, 전기 받은 것처럼 감전이 되더라고요.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래요.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그때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책 보다가요, 갑자기 전철역을 두 정거장을 넘어가 버렸어요. 몰입돼가지고요. 7년 만에. 여러분들은 6개월 만에 하셔야 돼요. 7개월 만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죠. 그렇게 공부하세요. 거 인상 쓰고 책 봐야 안 봐져. 뭐 집안 뒤에 일 뒤로 하고 뭐 힘쓰고 뭐 스트레스 받고 책 봐야 안 봐져요. 이왕 안 볼 거 어떻게 해요? 즐겁게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할 때는요, 가볍게 시작하셔야 돼요.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주변 끊고 뭐 동호회 끊고 뭐 등산 안 다니고 신랑이랑 각방 쓰고 이거 절대 안 돼. 그거 석 달 가, 석 달. 내가 다 해봤어. 석 달, 최대 석 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간 틈틈 와중에. 딱 이게 좋은 것 같아요. 3분의 1이요. 3분의 1은 본인 원래 하던 대로 하시고요. 여가 생활은 딱 3분의 1만 어디예요? 관례사에 투자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단기 쇼타임이 아니라요. 롱타임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훅 갑자기 막 훅 달아오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옆에 분이 나보다 더 할 때. 훅 달아올 때 그때 한번 훅 당기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천천히 워밍업 하셔야 돼요. 갑자기 오늘 가자마자 이것을 저녁까지 계속 보고 동영상을 또 보고 갑자기 책을 들여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재밌게 가볍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간에 결정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기사처럼 6개월 만에 되는 게 아니죠. 2차 하신 분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예, 마지막까지 11월 시험 끝나고요 6개월 놀아버려요. 왜냐면은 발표 2달 있다 하잖아요. 발표 날 동안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몸은 앉아 있어. 머리는 어디가 있어요? 딴 데 가 있지. 안 돼요. 그때는 쉬라는 거죠. 근데 쉬는데 또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또 앉아 있지. 또 마음은 딴 데 가 있지. 저 2달 있다가 발표 나면 붙어요, 떨어져요? 저 떨어졌어. 마음이 아파. 몇 달 방황해요. 또 2달 동안 방황해요. 마침 또 회사에 일 생기고 집안에 일이 있어요. 또 2달 또 쉬어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1차 시험 본대. 갑자기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6개월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3년 동안 공부해도요. 보통 다 6개월 놀다가 다시 또 시작해요. 이거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때 뭐냐면 그냥 즐거움이 있으면 공부하는 게 재밌구나라는 거죠. 그러면은 힘이 안 들이고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처음부터 너무 전력 질주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지금 1차반 오전후 다 등록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경고 날려요. 조심하세요. 너무 의욕이 앞서면요. 몸이 못 따라와요. 꼭 주의하시고요. 자, 또 재밌는 얘기까지 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은 또 전기의 기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와 교류고요. 자, 이번 교류와 직류의 특징인데요.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직류, 그 다음에 교류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류에서 발전기를 생산되거나 변압기를 공급하는 대부분의 전력은 직류다, 교류다? 교류예요, 교류. 수정 좀 해주시고요. 자, 기기의 절연이에요, 절연. 자, 컴퓨터 본체를 보면요.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여기 보면 메인보드라고 하는 이런 회로기판이 있어요. 모든 전자제품 메인보드판이 있어요. 컴퓨터 외함은 플라스틱이에요? 철이에요? 철이죠. 그러면 이 메인보드판과 이 철과는 뭐가 절연을 하고 있죠? 공기가 절연하고 있죠. 자, 이제 전선 볼게요, 전선. 전선과 케이블 들어보셨나요? 케이블과의 분류 한번 해볼게요. 전선은요, 배관이 있어야 돼요. 전선 아주 간단해요. 그냥 도체에다가요, 비닐이 뭐죠? 폴리에틸렌, 비닐 봉다리, 이 비닐이 있어요. 이게 전선이고요. 얘는 꼭 배관 속에 넣어야 돼요. 케이블은 뭐냐면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XLP라고 하는 케이블만의 특별한 절연체예요. XLP가 뭐냐면요, 아주 절연 특성이 우수한 건데요. 비닐이 제일 절연이 우수해요. 근데 비닐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죠?
불에 약하죠. 제 강의 듣고 왔어요? 이게 상식이야? 이렇게 하면 반칙이야.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알고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 약해요. 이게 각유예요. 그래서 비닐의 절연 특성과 열 특성이 강한 게 XLP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새까만 껍데기 있죠. 얘를 뭐냐면 시스라고 해요. 시스라는 건데 얘는 그냥 기계적 강도를 버티기 위한 거죠. 이게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케이블은 뭐냐면요. 노출 공사가 가능해요. 즉 케이블 막 날라다니죠. 근데 비닐 절연 전선은 그냥 어떻게 해요? 배관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선 보시면요. IV라고 해요. IV가 뭐냐면은 인슐레이션 비닐이에요. 예전에 국제시장 영화 볼 때 우리 램프 이거 켰을 때 전선이 있죠. 그게 비닐 절연 전선인데 문제는 전선이 타버리더라라는 거죠. 뜨거우니까 봤더니 얘는 허용 온도가 60도씨까지밖에 안 됐어요. 전선이 타버리더라. 그래서 야 열에 약하니까 안 되겠다. 높여보자. 그래서 하이 인슐레이션 비닐 해가지고요. 얘는 허용 온도가 90도까지 갔어요. 괜찮죠?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수출을 해야 돼요. 수출을 해야 되면 어느 코드에 맞게 수출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KS가 있어요. KS가 있고요. 전 세계는 어떤 기준을 따르죠? IEC, ISO라고 해요. ISO 먼저 볼게요. 국제 그냥 설비 기준이에요. 많이 들었죠? ISO 인증받았다는 국제 인증받았다는 거고요. 그냥 KS랑 같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뭐냐 붙어요. 얘는 뭐냐면은 전기, 전자, 통신을 제외한 이런 제외한. 그러면 전기, 전자, 통신은 뭐하냐? IC를 따져요. 전기, 전자, 통신 세 개 기준이에요. 야, 전선을 수출하려고 보니까 어디에 맞춰야 돼요?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화재안전 기준 보시면 이런 건 있을 거예요. 600V, HIV 이런 거 있었어요. 이게 뭐 시험 전압이에요. 근데 IC 코드 바뀌면서 시험 전압 자체가 틀려져요. 뭐 750V, 450V 이렇게 해요. 그래서 IC 코드에 맞춰서 실험을 다시 해요. 전압 실험을 다시 해요. 그게서 나온 제품이 뭐라고요? HFIX라는 전선이에요. 허용 온도는 똑같아요. 다음 시험 방법과 시험 전압이 좀 틀려요. 근데 저는 불만이 있어요. HFIX 발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HX라고 하든지 FX라고 하든지 좀 줄여주기를 바라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케이블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무슨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제일 많이 이렇게 XLP와 시스가 있는 걸 뭐라고 하죠? CV 케이블이에요. 그냥 각유 비닐. 근데 CV 케이블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얘를 케이블 트레이에 얹어서 많이 설치하거든요. 케이블 트레이가 뭐죠? 이렇게 위가 개방되고 밑에가 다 개방된 데가 케이블을 놓으니까 얘는 매입됐어요? 노출이에요? 노출이죠. 탁이 딱 좋다는 거죠. 야, 안 되겠다. 케이블 트레이에 올릴 때는 약간의 내열 특성을 올리자. 그래서 이건 전기법에 의해서 기준을 따라요. 걔를 뭐라고 하냐면은 뭐 FCV 또는 뭐 FRCV 뭐 이런 말을 붙여요. 현장 용어고요. 그런데 야, 화재가 날 때도 기능을 유지해야 될 장소에 쓰는 소방용 전선이 있더라. 걔가 뭐죠? FR8, FR3라는 거죠. FR8과 FR3는 다른 게 뭐죠? 얘는 전력용 보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제어용, 통신용 보시면 돼요. 얘를 뭐라고 하죠? 내열 전선이라고 하고요. 얘는 내화 케이블이라고 하죠. 케이블이 낫겠다.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거 주의해야 되냐면은
대화 배선하고요. 내화 전선. 저 케이블은요.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얘는 뭐냐면요. 시공 방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 HFIX 있죠. HFIX를 콘크리트 몇 미리 이상. 몇 미리? 이거 알고 오신 분들 분명히 삼수생일 거예요. 25mm 이상 매입했을 경우는 뭘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화 배선을 인정해요. 단 FR8은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노출해도 내화 배선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기계실에 봤더니 다 FR8을 어디에 넣었어요? 스틸 배관에 넣거든요. 걔는 왜 배관을 했죠? 쇠 배관에. 기계실은 뭐냐면요. 움직이다가 기계 빼다가 작업하다가 어떻게 해요? 뭐가 갈 우려가 있어요? 기계적인 충격이 갈 우려가 있죠. 그래서 걔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분명히 하셔야 될 거예요. 내화 배선과 내화 전선. 얘는 그냥 전선이 케이블이고 얘는 시공 방법이다. 깍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가지 또 하고 갈까요? 왜 콘크리트에서 25mm 이상만 되면은 왜 내화 배선으로 인정할까요? 내화 전선, 내화 배선 다 쓰는 이유는 뭐냐면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얘는 경보도 해야 되고 감지도 해야 되고 동력도 보내줘야 하잖아요. 열이 어떻게 해요? 열이 전달돼서 열이 25mm까지 전달될 때까지 너는 어떻게 해? 기능을 유지해라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열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벌어주면 너도 내화 배선으로 인정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소방설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내화 배선을 하고 있다. 불이 나더라도 성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다시 이제 전선 가볼게요. 자, 전선 보시면요. 이 도체의 저항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작아야 되죠. 그래야 전기를 많이 흘리죠. 그러면 이 배선의 여기 비닐, 이 비닐의 저항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많이 커야 돼요? 조금 커야 돼요? 많이 커야 돼요. 최소가 얼마냐면은 0.1 메가오흠 이상이라고 해요. 이때 메가는 10의 몇 승이죠? 6승? 7승? 9승?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빠이 커야 된다는 거죠. 승이 오늘 하루 종일 바뀌고 있어. 아유 헷갈려라. 많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절연 저항이라고 해요. 전기가 바깥으로 새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날씨가 덥거나 너무 뜨거우면 얘가 어떻게 해요? 열화가 돼요. 즉 절연 성능을 유지 못해서 전기가 누설돼서 새요. 그러면 누설된 전기는 다 어디로 흐르죠? 접지로 흘러요. 땅속으로 흘러요. 그러면은 이 외피의 저항을 테스트하는 계측기가 있어요. 걔 이름은 매거기가 아니지 정확한 용어는 무슨 저항기? 예, 절연 저항기를 가지고 어디랑 어디를 테스트하면 돼요? 두 단자밖에 없어요. 하나는 2단자, 하나는 어디요? 접지를 테스트하면은 여기에 있는 저항을 다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해요? 많이 커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절연 저항이 약해지니까, 즉 여기가 절연을 못하니까 전류가 다 누설돼서 어떻게 해요? 접지로 새더라라는 거죠. 이 누설 전류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기술법에 보니까요, 허용 누설 전류라고 해요. 허용 누설 전류를요 인정을 해줘요. 얼마 이하까지? 전격 전류에 얼마? 2000분의 1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보세요.
우리가 ACB 저압 차단기 보면요. 2000A짜리 것도 있거든요. 2000A짜리 2000분의 1 하면 몇 암페어죠? 1A죠. 1A는 몇 mA죠? 1000mA예요. 1000mA는 작은 전류예요? 큰 전류예요? 큰 전류예요. 누전 차단기 몇 mA죠? 영문에서 ELB라고 하죠. 누전 행력 몇 mA예요? 네, 30mA 쓰고요. 하나 더. 15mA도 있어요. 동작 시간 몇 초요? 0.03초 이내요. 즉 법에 이렇게 전격 전류의 2000분의 2까지는 인정해 준다는데 1000A면 사람 사망하거든요. 30mA도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차단시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줬냐면은 완벽한 절연은 없다는 거예요. 절연을 완벽하게 전류가 아예 못 흘리도록 유지는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어차피 절연은 100%는 못하고 누설들이 흐르는데 이 정도는 인정해준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몇 mA짜리 누전 차단기? 30mA 또는 15mA는 어디 있을까요? 예, 우리 주방이나 화장실 이렇게 물기 많은 장소 있죠. 그쪽으로 가는 라인은 다 얼마짜리예요? 15mA죠. 그러면 누전 차단기가 30mA짜리가 좋아요? 15mA짜리가 좋아요? 15mA가 좋지. 그럼 이걸로 싹 바꾸면 안 되나? 이걸로 싹 바꾸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너무 자주 떨어지지. 차단기가 자주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지. 짜증이 나지. 그럼 전기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지. 이해 가세요? 감지기가 자꾸 우동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지. 그럼 어떻게 돼요? 빼놓는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화재 경보가 울리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지. 왜 그러죠? 예, 우리나라는요 어려서부터 사이렌 교육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죠? 민방위론 하잖아요. 어려서는 어떻게 해요? 아침 뒤에도 삐요 계속 하고 있었죠. 웬만한 경보 가지고는요 우리나라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난 못 시켜요. 여러분 나중에 관례사 타시고 박사학위 하시면 이거 논문 한번 쓰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진국 사람들은요 화재나면은 오작동 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가요. 이렇게 챙겨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일하고 있어 계속. 언제까지? 꺼질 때가 됐는데. 꺼질 때가 됐는데 안 꺼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불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소방설비가 자주 동작하거나 너무 자주 떨어지면 신뢰성을 잃어버린다고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저번에 절연저항기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죠. 이게 DC 몇 볼트짜리 쓰죠? 500볼트짜리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 이게 그 전자제품이 많은 장소 이거 쓰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몇 볼트짜리요? 250볼트 좀 낮춰야 돼요. 전자제품 많은 장소. 그래서 절연저항 상당히 생각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절연저항과 뭔가 관계가 있어요. 누설전류와 관계가 있고요. 누설전류는 어떻게 해요? 인체 감전 의료가 있는 전류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한계는 얼마냐? 우리가 누전 차단기 30mA, 15mA 이게 한계다라고 좀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떨어지시고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다시 또 강의해 드릴게요. 자, 이상 전기 기초 강의 마치겠습니다. 황보였습니다.